안녕하세요. 일과 기회를 잇는 강사 이강엽입니다. 오늘은 노동법과 관련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라는 걸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형태로 패키지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라 라는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를 전자계약의 형태로 제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이 사업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업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관련 법규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크게 민법,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을 간단히 보면 우선 민법에서는 별도의 형식이 없다. 대신에 당사자 간의 약정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낙성불효식 계약이 원칙이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형태가 어땠든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죠. 그리고 그러면 이 근로계약서를 언제 써야 되냐? 이런 문제도 역시 남을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채용을 진행하게 되면 면접을 보고 건강검진을 받아서 채용 결정이 나게 되죠. 그러면 언제까지 출근하세요? 라는 통지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 이제 써야 되는 시점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작성 의무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서 5가지, 4가지, 여기 표기된 건 4가지인데 임금, 소정근로 시간, 휴일, 연차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꼭 써야 된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사일이 되면 입사를 해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쓰고 업무를 임해야 된다. 이걸 또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첫 재테크 시작하기라는 제목으로 경제교육과 관련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한계 재테크 로드맵이라는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영원에서 내 집 마련까지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물론 집을 산다. 이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집이라는 게 다소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집이라는 것이 주는 어떤 가치,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어떤 수익, 그리고 부동산이 가지는 그 가족이나 혹은 내가 사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크게 5가지 과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기초를 다집니다. 내가 한 번도 돈을 모아본 적이 없다. 혹은 저축할 여력이 그동안 없었다라면 일단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기초를 다지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종잣돈을 마련하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기초를 닦아서 만든 돈이 종잣돈 얼마가 되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세 번째, 투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투자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한정된 월급이 아니라 좀 더 여러 가지의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자산을 확대하는, 소득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바랬던 자산을 취득하는 겁니다. 뭐 이게 차가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기타의 어떤 것들도 될 수 있습니다.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사실 사람의 성향도 들어가야 되고, 또 서울에 근무한다. 그럼 이제 집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실제 우리 주거비가 소득의 40% 가까이나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저축할 여력 자체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화면처럼 20, 30대 때 보통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학자금 대출이죠. 어떤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데 12년 가까이 걸렸다는 케이스, 이런 이제 계산된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갚을 때쯤이 되면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거기에 다시 이제 주택으로의 대출 형태가 바뀌어가죠. 그러니까 처음에 학자금 대출에서 주택대출로 형태가 바뀌고 그 금액이나 기간도 훨씬 더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조금이라도 벌 때 혹은 어떤 습관이 들여져 있지 않다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고요.